대구시 백안동 팔공산 기슬. 제삿날을 모르는 늙은 아들이 변변한 영정 하나 없는 사진 속 젊디 젊은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린다. 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 왜 이렇게 선택됩니까?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 그 뒤 안에는 굴절된 현대사가 낳은 또 다른 희생자의 50년 세월이 있었다. 아버지 이원식. 1913년 칼날 같은 일제 식민지하에 태어난 이원식은 당시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조국의 독립과 지역의 문화운동을 이끌며 혁명가이자 민족운동가로 활동했다. 손이 곱던 아내와 두 딸 아이, 그리고 외아들 광달을 누구보다 아끼던 아버지였다. 해방 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 간의 냉전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미군정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남한 노동자들은 실업률과 기아 선상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들의 불만은 9월 총파업에 이르러 이원식이 주도한 10월 대구 항쟁으로 폭발하게 이른다. 극도의 혼란과 위기 속에 1948년 12월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단행한다. 그리고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한다. 보도연맹은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교화시킨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실제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무고한 양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연맹의 조직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가입을 강요했기 때문이죠. 보도연맹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났던 대규모적인 학살 때문입니다. 민족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색과 직결 처분을 단행한다. 그들이 인민군에 동조하거나 협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던 이원식에게도 보도연맹 가입이 강요됐다. 그러나 경찰은 예비 검색을 피해 몸을 숨긴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를 끌고 가 처형하고 만다. 엄이 찾아 울부짖는 피덩이 어린 세 자식을 뒤로 한 채 기약도 없이 끌려가던 그 어머니는 어느 하늘 아래 잠들어 있었다. 당시 어머니가 끌려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 가창골 계곡은 죽음의 골짜기로 불려왔던 곳이다. 저 밑에는 41년 전 쭈꾸먼 당시 고등학교 댐이었는데, 3학년이던 이광달 씨는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흔적을 계곡입니다. 찾으며 계곡. 직접 계곡인데 유골을 수습하기도 했다. 그게 이제 계곡 부근에 풀이 아주 그 사람들이 죽었는 그 장소는 풀이 아주 왕성합디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 파보니까 지금 뭐 요즘 뭐 캄보디아 뭐 클링 필터입니까? 그거 이상 되는 그런 그 해골들, 시체 그 해골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함께 이원식은 피학살자 유족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억울하게 죽어간 아내를 위해 6.25 직후 벌어진 보도연맹 학살 사건 진상규명에 나섰다. 한국군 특무대와 경찰의 철저한 계획하에 잔혹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학살은 하나 둘 그 참상을 드러냈다. 유부녀, 노인, 갓난아이 할 것 없이 무차별적인 인간 사냥이 자행된 것이다. 집단 학살과 수장, 암매장의 현장이 생존자와 증언자들에 의해 전국에서 속속 발견됐다. 신문을 비롯한 언론마다 매일처럼 기사화하고 때를 같이해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다.
전국의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 결의안이 상정되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학살이 자행된 지 실로 10년 만의 일이었다.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그 노래를 예. 유적회들하고 이런 데서 발굴하면서 부르고 그러셨겠네요. 당시에 그 이원식은 노래를 무덤도 없이 죽어간 홀령들을 달래고 유족들한테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가르쳐주면서 맹수하는 가사를 깃발을 가르쳐주면서 직접 작사한 후 권태호에게 부탁해 자기 곡을 가족들, 만들었다. 자기 아들, 자기 부모들이 여기에서 세상을 베린 게 아닌가. 그 막 해골 안고 그 뭐 가사 그 프린트 된 걸 보고 막 그걸 보고 읽으면서 울면서 아주 그 한 맺히고 피 맺힌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고 온몸에서 흐르는 그런 눈물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유족들은 한석긴 노래를 토해내며 유고를 발굴해 나갔다. 이것은 노래라기보다 하나의 몸부림이었고 처절한 절규였다. 돌꽃이라는 유적 회부가 발간되고 발굴 작업과 함께 진상조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도 전인 1961년 5월 16일 쿠데타의 총선과 함께 그 많던 꿈도 접어야 했다. 반공을 국시로 한 혁명 정권은 경남북을 비롯한 8개 지역의 유적회를 반국가 행위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펼치던 이원식에게 특별법 6조를 적용, 사형을 언도했다. 전국 피학살자 유적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했다는 것이 이원식의 죄명이었고 그것은 혁명정부에게 이적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역사는 또 한 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하루하루 형집행 날짜만 기다려야 하는 사형수.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됐다. 평생을 두고도 다 못할 일을 남겨두고 차디찬 감옥, 영어의 몸이 되어버린 아버지. 무덤도 없이 죽어간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린 세 자식에 대한 통화는 그의 옥중기록 갈피갈피마다 배어있다. 어머니를 그리다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어린 딸에 대한 뜨거운 참회의 눈물도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으로 전해온다. 끝없는 녹바라지와 평생을 멍해처럼 따라다니는 연좌제의 그늘, 그리고 빨갱이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은 아들 이광달에게 세상을 등진 채 예술 활동에 매달리게 했다. 1970년 10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아버지는 또다시 시월 유신의 덫에 걸려 3년의 옥고를 치른다. 그리고 추록 몇 달 후 불의의 교통사고로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되고 만다.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서 비켜서지 않았던 아버지. 고향 경산의 공원 묘지에 한줌 흙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이제 아픔도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평생을 그리던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만나고 있을까. 아버지의 말년은 외로웠다.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었던 것은 어머니를 찾아 헤매며 목 놓아 부르던 그 노래였다. 40년 후 아들은 학살의 현장을 찾았다. 그가 안내한 곳은 당시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됐던 경산 코발트 광산 현장.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뼛속 깊이 파고드는 싸늘한 냉기, 그리고 차마 숨길 수도 없는 그날의 참혹한 모습. 한숨처럼 눈물처럼 켜켜이 쌓여있는 유골. 고단한 세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호사마저 누릴 수 없었던 원hun들. 그 후 반세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남은 이들조차 침묵한 채 역사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계절이 바뀌듯 역사의 주인도 숱하게 달라졌지만 외면당한 진실은 한 번도 이들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무명비 하나 없는 차디찬 주검 위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래가락만이 구슬피 떠돌 뿐이다. 그런 노래들, 비용산가라든가 여수블루스라든가 산동해가라든가 맹선은 깃발같이 어떤 면에서는 참 슬프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우리의 그 비극적인 역사의 한 단면을 아주 쌩쌩하게 노래로서 표현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가장 우리 현대사의 단면을 잘 보여준 것이 이 서안들의 서민들이 그 슬픔이 담긴 너무나도 참 참혹했던 비극이 담긴 그런 정서를 노래로서 표현한 이 노래에서 우리 역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무명천 3대원마다 핏물 들이고 부모 자식 갈라놓은 생이별에도 한숨 위안처럼 입가를 맴돌던 노래. 역사의 총칼 앞에 침묵하며 미친 군합발에 무참히 짓밟히면서도 부르고 또 부르던 노래들. 녹슨 철책선 넘어 저 먼 땅 끝에서 잃어버린 반쪽의 고향을 찾아 지금도 소리 없이 메아리치고 있을 내 어머니의 노래들. 아직도 못다 부른 그 노래들을 다시 찾아 부르는 일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왔다 갔습니다. 발굴 당시에 그때와 약간의 유골이 좀 유실되고 조금 그때와 약간의 변환이 있어도 그 당시와 거의 같은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혹합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돼. 이 다 내 부모, 내 형제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용산 산허리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